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유주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올해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전주기전대학에서 이곳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한민족 학교를 찾아와서 윤동주 시인의 시 낭송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현장으로 여러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 일제강점기 국권을 빼앗겨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던 암울한 시절 순한글로 시를 썼던 윤동주. 그는 조국의 광복을 불과 6개월 남겨두고 일본의 한 교도소에서 28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올해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세계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윤동주 시인 시낭송 대회를 지난 10년째 개최해오고 있는 전주기전대학이 이번에는 러시아 한민족 학교를 찾아서 고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동주 시 낭송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전주기전대학 대학평의원회 서정숙 의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 러시아까지 와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올해로 10번째 맞이하는 시 낭송 대회를 또 뜻깊은 해에 이곳 러시아에서 성대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서 국제 윤동주 신앙송 대회를 일본에서 2번, 그다음에 중국에서 7번, 그다음에 올해 10회째 러시아에서 했는데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굉장히 중국 또 일본과 다르게 그러니까 새로운 느낌이 나는 신앙송 대회인 것 같아요.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예, 윤동주 시인 하면 누구보다도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한 시인인데 이곳 러시아에 있는 유일한 한민족 학교 역시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우리 문화와 한국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려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모르고 여기가 한국 학교라는 것 때문에 왔는데 여기 와서 엄넬리 교장선생님을 만나보니 엄넬리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 모국의 땅에서 공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곤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본인이 열심히 50이 넘어서야 한국말을 배우고 또 이렇게 민족 한국 학교를 움직이면서 특별히 신앙송 대회를 하면서 윤동주 시를 다 읊으셨답니다. 근데 당신이 윤동주 시인을 읊으면서 윤동주의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가더래요. 윤동주 시인이 당시에 나와 같은 마음이었겠구나라는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야 정말 여기 와서 이렇게 신앙송 대회를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좋은 일이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윤동주 시 낭송 대회를 위해서 전주기전대학교와 함께 찾아온 17-3 한민족학교.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 자리한 명문학교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35개 소수민족 자녀들 9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학생의 70%가 고려인입니다. 특히 이 학교 엄넬리 교장 선생님은 모스크바에 있는 3,500여 개 학교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그래도 핏줄에는 한국 피가 통하니까 누구든지 다 모국 땅에 가보고 싶어 하지요. 그런 마음은 우리 교포들한테 다들 무조건 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과 한국어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모국어인 한국어와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고려인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60여 년 동안을 교직에 몸담아 왔습니다. 올여름에는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서 우리 지역 전주까지 찾아왔었다는데요. 아이들 부채춤 솜씨 참 대단하죠? 아이들이 그냥 시 낭송만 준비한 게 아니더라고요. 포스터도 만들고 또 러시아로 시인의 시를 번역을 해서 러시아어로도 또 낭독도 하고 열심히 성심성의껏 준비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신앙송 대회만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엄넬리 교장 선생님이 한 몸이 한 합심이 돼서 그림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작곡도 하고 뭐 이런 일들 또 무용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하나의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은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독특하게도 이곳 한민족학교 벨소리가 또 아리랑이더라고요. 학교정이 땡땡땡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학교정을 들어보니 아리랑이더라고요. 근데 엄니알리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히 당신이 아리랑을 학교정으로 했다라고 자랑을 하셨고요. 항상 우리가 안에 있는 건 잘 모르잖아요. 소중한 걸. 바깥에 나와서 살고 있는 분들만이 나라의 고마움이나 우리 거의 고마움을 더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 낭송 대회를 러시아에서 한다고 해서 별다른 느낌 없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또 시인의 그 감정을 아이들이 잘 읽어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까 신앙송 할 때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못 외워갖고 오랫동안 같은 문구를 반복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을 마침 사진 찍을 때 제 옆에 있길래 내년에는 꼭 잘해서 우리 의상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 학생의 마음이 저의 마음같이 그냥 아려오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시낭송 대회를 진행할 때는 특히 심사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식구를 정확하게 암송하느냐, 또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사람들한테 전달되느냐, 이런 것이 가장 큰 주안점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물론 그 서툰 한국말로 열심히 암송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몇 학생들은 아주 그 시인의 마음이 돼서 시인의 감정을 전달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굉장히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윤동주 시 낭송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가신 나라에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안 닿기에. 서툰 발음과 상당히 긴 시를 암기해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이었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이 뜻을 모아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낭송 대회 준비하면서 저와 학생들이 이 시와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시인이 살았던 시대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감정이입을 해야 해서 정말 어려웠을 텐데요. 정소냐 학생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윤동주 씨를 행사 전에는 몰랐고요. 그 시를 읽은 다음에는 슬픔이랑 괴로움을 느꼈고요. 시를 준비하는 동안은 엄청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은 전 행복하고 기뻐요. 네. 한국인 아빠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정소냐 학생은 이번 대회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암울한 시기 순수 한글로 시를 쓰며 민족혼을 일깨우려고 몸부림쳤던 민족 시인 윤동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곳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던 1917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정확하게 올해가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28이라는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시인의 삶에 대해서는 본인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도 우리 민족 전체를 봐서도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 시인이 그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시를 읽고, 그 다음에 연세학당에 와서 또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본인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이렇게 원 없이 자기의 시 세계를 살아가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바라건대는 러시아의 문인 푸시킨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이듯이 우리 윤동주 시인도 짧은 생애를 살고 갔지만 우리 전 세계인들이 윤동주 씨를 사랑하고 윤동주 씨를 읊어간다고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가신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비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는 행복한 국민이고 이런 시인이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고 자산이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주 기전대학 같은 경우 윤동주 시인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지속 사업을 펼치고 있나요? 2009년에 일본 교토 조형예술대학을 방문했는데 그 대학 도쿠시마 이사장님께서 저희를 아주 윤동주의 그 사진을 크게 걸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손님이 오신 거에 대한 그런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조형예술대학이 예전에 윤동주 시인의 하숙집이었는데 그 하숙집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거에 대한 후회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의 동지사대학교 5년 후배라고 그러면서 그 당신의 무용담도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살면서 교과서에서 접했던 윤동주 씨를 가끔 읊조리긴 했지만 이렇게 한 시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국인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학교에 돌아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상의를 했는데 시라는 것은 쉬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낭송이다. 누구나. 그래서 윤동주 신앙송대회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저희 대학에서 뭐 갑자기 윤동주를 또 신앙송대회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찾아보니 윤동주 시인의 육촌 동생인 가수 윤영주 씨가 저희 대학에 오래전부터 이사하셨어요. 그래서 윤영주 이사님하고도 상의했더니 흔쾌히 당신이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2010년 2월 16일,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서거하신 날 조형예술대학에서 우리가 추모 콘서트를 했던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출생하신 북한도와 그 다음에 성장하신 한국과 지적으로 성장하신 한국과 그 다음에 돌아가신 일본 3개국을 왔다 갔다 한 거죠. 사실 윤동주 시인 하면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자 어두운 시대에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다간 그런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시는 사실은 동시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리고 시가 굉장히 맑고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윤동주 시인과 같이 많은 국민이 사랑하는 시인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행복한 국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행복한 윤동주 시인을 갖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국민이고 또 그 행복한 마음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민족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은 평소 윤동주 시인의 어떤 시 즐겨 하세요? 내일은 없다. 내일 하길래 내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잠자고 일어나면 내일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잠자지 않고 깜짝 기다리고 눈을 떠보니 내일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내일이 없으니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동주 시인의 내일이 없다를 좋아합니다.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윤동주 시인의 참새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제 문구는 못 외우지만 하루 종일 참새가 앞마당에서 뭔가를 열심히 글을 쓰고 책을 읽길래 도대체 뭘 하루 종일 뭐 하는가라고 알아봤더니 한 글자 쫙 재밌잖아요. 이런 그 이렇게뿐만 아니라 윤동주 시인은 굉장히
아름답고 맑고 그러니까 파란 하늘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시들이 많아서 누구나 자기의 정치색이나 이념을 떠나서 좋아할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윤동주 시인을 중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2008, 9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나 11년쯤 방문했더니 빨간색 글씨로 중국 시인 윤동주라고 생가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을 중국 시인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중국의 상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던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윤동주 북한대에 살고 있는 윤동주 후배들이 2009년도에 시를 읊을 때는 웅변하듯이 외치면서 시를 읊었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해가 가고 또 윤동주의 시에 정신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인의 마음이 돼서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또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잔잔하게 시 낭송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것이 저희의 보람입니다. 지난해 나왔던 영화 동주라든지 또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던데요. 정말 윤동주의 그 아름다운 시세계, 그다음에 윤동주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리고 자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위치에서 진솔하게 읊어나갔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꾸준히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열기에서 그치지 말고 은근하게 끈기를 갖고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거 러시아가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사실 편지 같은 시는 윤동주 시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데 아이들이 그 시를 그렇게 또 많이 낭송하더라고요. 그 편지에 보면 그 누나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계신 곳은 눈이 없다라고 하면서 편지 봉투에 한 줌의 눈을 담아서 보내겠다라는 짧은 동시를 여기에 있는 그 어린 학생들이 읊는 걸 보고 또 다른 새로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로 10번째 10년 가까이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야심찬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올해 제8회 대회를 선구자들이 말 타고 해란강을 달리던 강가에서 그 후배들과 같이 8회째 대회를 하게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국제적인 사드 문제 등 국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중국 대회가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러시아 대회를 하다 보니 또 다른 욕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중국과 일본과 달리 또 러시아에 와서 보면 새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는 그 제외 한국 학교가 한 3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외 한국 학교를 매마다 다니면서 전 세계에 윤동주 시가 울려 퍼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외 한국 학교뿐만 아니라 각 제외에서 해외에서 우승한 학생들을 한국으로 다 부르는 겁니다. 한국으로 다 초청해서 한국에서 우리 모두 어울려져서 윤동주 시를 낭송하고 그 다음에 축하하고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의 마당을 내년에는 계획하고자 하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17다시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잖아요. 그 중에 3학교가 이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인데 그 학교가 10개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학교고 또 그리고 윤동주 신앙송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고려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 많은 학생들이 아주 그 긴
시를 내우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 그러냐면 불과 120년 전인 120년 전에 고종과 왕세자가 러시아의 공간으로 피신을 해서 1년 동안 머물렀던 것이 불과 120년 전인데 120년이 지난 오늘날 여기 러시아에 와서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부자가 됐다는 거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한국의 해사나 또는 한국 문화를 알아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북받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12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열심히 한 결과잖아요. 그 결과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또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들도 다 같이 노력해서 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한 시대, 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늘 고민해 왔다고 하는데요. 암울한 시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